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변수를 추출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방금 전까지는 데이터를 추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 셋 중에 일반 학생들 것만 추출해라.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배기량이 4 이하인 것만 추출해라 라고 하는 데이터들을 추출을 했다면, 이번에는 변수를 통으로 이렇게 추출해주는 역할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필터라는 함수를 썼다면, 이번에는 select라고 하는 이런 열을 추출을 해주는, 변수를 추출을 해주는 함수를 이번 시간에는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dplyr 패키지를 사용을 해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조건에 맞는 데이터 추출하기 위해서 뭐 mpg 데이터를 가지고도 하지만, 아까 전에 우리 이그잼 해서 리드 해왔었던 파일들 있죠. 그러니까 이 파일들을 그대로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오른쪽에 지금 스튜디오 화면 보면 제가 여기 스크립트 창들은 좀 다 닫았어요. X하고 닫았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콘솔 창 보이시죠? 여기에 우리 아까 전에 했었던 이렇게 결과 화면들하고 명령어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콘솔 창 우측 상단에 가보면 빗자루 모양이 있어요. 여기 컨트롤 L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거 눌러주시게 되면 아래쪽 결과 창도 조금 깨끗하게 이렇게 지워지고요. 자, 오른쪽에 환경 변수 칸 있는 부분은 또 빗자루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눌러서 지워주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 있는 데이터 이그잼이나 mpg를 그대로 가져다가 쓸 거라서, 물론 뭐 여기 xy 뭐 g at 했었던 것들은 지워도 되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두고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조건에 맞는 변수 추출하기 하면서 왼쪽 편에 이제 미션들이 나오는데, 우선 스크립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패키지 먼저 불러오는 작업은 해주셔야 하니까요. 그래서 두 개를 불러왔어요. 자, 불러오고 난 다음에 일단 이그젠 파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그젠 파일 그냥 실행했더니 우리 20개 이렇게 데이터 가지고 온 거 그대로 이렇게 있고요. 뭐 MPG는 많을 거니까 헤드로 해서 MPG도 가지고 와 봤더니 11개의 변수들 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이그잼 테이블 보면 아이디부터 사이언스까지 변수가 5개예요. 그죠? 이 5개의 변수들 중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수학 점수만 뽑아보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학생들의 수학, 영어, 과학 점수다. 나 수학 점수만 만약에 보고 싶은데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필터는 레코드를 추출했다면, 셀렉트는 변수를 추출할 때 쓰는 이제 명령어로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그잼이라는 데이터셋에서 가지고 올 거잖아요. 그죠? 자, 파이프 연산자 하고요. 자, 아까 전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필터 명령어를 썼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select 명령어를 쓸 거예요. 자, select 명령어를 쓸 거고, select 명령어 안에다가는 어때요? 필요한 변수명만 적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필터를 해서 레코드를 추출할 때는 해당하는 변수가 어떻다라는 조건을 적어줬지만, 셀렉트 문을 할 때는 여기에 내가 필요한 그냥 변수 이름만 적어주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아이디하고 뭐 수학 점수만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이디 쉼표 수학, 이렇게 수학이라고 해서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해주면 볼까요? 아이디 정보하고 수학 정보만 이렇게 추출해 오죠. 여기에서 지금 왼쪽에 수학 변수만 추출하기 이랬거든요. 수학 변수만 추출하기는 아이디 제외하고 수학 변수만 이렇게 추출해주면 되고, 자, 수학과 영어 점수를 다 추출해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면 영어하고 수학이다라고 추출해주면 영어하고 수학 점수가 이렇게 추출이 돼요. 내가 불러오고 싶은 변수 적어주면 그 변수가 먼저 제시되면서 데이터가 이렇게 추출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추출이 된 거를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지금 이렇게 추출이 된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테스트다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겠다 이랬어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오른쪽에 테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세트 생기는 거 보이시죠?
변수는 두 개예요. 왜냐면 영어랑 수학 점수만 들어가 있고요. 20개의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select는 내가 추출해 올 때 필요한 변수명만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봤더니 만약에 이그잼에서 영어 변수를 제외하고 추출하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볼까요? 이그잼 하고요. 파이프 연산자 하고 자, select 명령어를 가지고 영어 변수를 제외하고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필터를 해가지고 레코드를 할 때는 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생긴 연산자를 적어줬어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요 변수를 통째로 비우는 거기 때문에 자 빼기 로 변수명을 적어주면 돼요. 빼기를 적고 영어라는 변수 항목은 제외하겠다라고 해서 컨트롤 엔터를 해봤더니 자 ID 클래스 수학 영어 과학 점수였는데 영어 점수 빠진 거 보이시죠? 그러면 하나만 더 연습해 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영어도 빼고 예를 들어서 뭐 클래스도 빼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ID 클래스 빠졌고 영어도 빠졌고 ID하고 수학하고 과학 점수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열만 통째로 이렇게 추출할 때 select다라고 하는 함수를 쓴다라는 거. 이 함수는 dplyr이라는 패키지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필터하고 더불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미션을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아까 전에는 우리가 데이터만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을 했어요. 줄 단위로, 행 단위로. 자, 근데 이번에는 셀렉트로 열 단위로도 묶어서 추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섞어서 쓸 수 있겠죠. 얘네 둘을 연결을 해서 같이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떠한 조건에 해당하는 무슨 데이터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4반 학생들이다라는 조건을 걸어서 4반 학생들의 다른 정보는 말고 수학 점수만 한번 보고 싶다 이건 거예요. 그죠? 그러면 4반 학생들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클래스라고 하는 변수의 조건을 줘야 되는 거죠. 클래스가 4다라는 조건을 줘야 되는 거고 클래스가 4다라는 조건이 끝나면 거기서 수학 점수만 통으로 뽑아오면 되겠죠. 수학 점수 변수만. 그러면 4반 학생들이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필터가 명령어를 실행을 해줄 거고 그걸 찾은 수학 점수만 갖고 와주세요 하는 거는 누가요? 셀렉트 변수가 해결을 해줄 거예요. 같이 쓸 수 있거든요. 같이. 자, 해볼게요. 스튜디오에 돌아와서 자, 이그잼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에다가 자, 파이프 연산자 하겠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이 파이프 연산자 뒤에 필터도 쓰고 셀렉트도 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필터도 셀렉트도 둘 다 쓸 거기 때문에 쭉 나열해서 쓰지 말고요, 여러분. 자, 여기다가 제가 다시요. 이그잼 하고 컨트롤 쉬프트 M에서 파이프 연산자를 했잖아요. 여기서 그냥 엔터를 한번 치세요. 그러면 그냥 줄만 바뀌죠. 여기에다가 먼저 우리가 아는 대로 일단 4반 학생들은 필터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클래스라는 변수에서 넣는 4반입니까? 라고 이렇게 먼저 조건을 적어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4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만 또 뽑아와야 되잖아요. 4반 학생들을 걸러준 다음에 그럼 여기서 컨트롤 쉬프트 M 연산 파이프 연산 하겠다 하고 이번에 또 엔터를 딱 쳐요. 그러면 또 줄이 맞춰져서 내려오는 거 보이죠? 그럼 이때 여기다가 select 명령어를 쓰겠다. 근데 나는 4반 학생들의 뭐만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수학 점수만 보고 싶다. 근데 이제 진짜 4반 학생들도 왔는지 여기다가 ID 말고 클래스도 같이 보이게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이그잼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에서 파이프 연산자를 가지고 dplyr 아래 패키지에 있는 필터와 셀렉트 명령어를 쓰려고 파이프 연산했어요. 연결을 하고 필터 명령어를 한 다음에도 파이프 연산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셀렉트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쭉 연결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요.
이그잼과 필터, 필터와 셀렉트 사이에 파이프 연산자 이렇게 나열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조건들이 여러 개가 걸리면서 뭔가 가공을 하고 전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아질 때는 이렇게 줄을 바꿔가면서 파이프 연산자 뒤에서 그냥 엔터를 쳐주시면 되고요. 자, 이 모든 명령어를 이제 한꺼번에 실행을 할 때는 그냥 이 구문 내에서 아무 데서나, 그러니까 원래는 한 줄 적고 한 줄 엔터 한 줄 엔터였잖아요. 블록도 잡을 필요 없고요. 파이프 연산자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커서를 어디다 두든지 간에 여기서 그냥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여기 볼까요? 아이디가요. 클래스가 4반 친구들만 왔고요. 4반 친구들을 뭐만 왔어요? 수학 점수만 여기 이렇게 왔어요. 4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만 왔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여기다가 미션을 드려볼게요. 1, 2반 학생들을 영어 점수를 가지고 오는 거 한번 해볼까요? 1, 2반 학생들의 영어 점수. 자, 그럼 또 이그잼 파이프 연산자 엔터 하고요. 일단 필터로 1, 2반인지는 어때요? 클래스 안에 저는 in 함수를 써서요. 1반인지 2반인지 이렇게 먼저 좀 해주려고 그래요. 클래스에 1, 2가 들어가는지를 먼저 걸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엔터 해서 셀렉트로 그 학생들 1, 2반인지 클래스도 한번 확인해보고 영어 점수도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게끔 컨트롤 엔터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1반, 2반 학생들의 영어 점수만 또 이렇게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되셨나요? 같이 쓰는 방법. 자, 그러면 연습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일단 저장하죠. 컨트롤 S 해서 자, Q 5번으로 저장을 하고 자, 새 스크립트를 열어볼게요. 자, 새 스크립트 열어서 저는 복사를 좀 해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한번 해주고요. 자, 왼쪽 문제 한번 볼게요. MPG 데이터를 이용해서 아래 문항을 해결을 해보래요. 우리 MPG는요, 여기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 있어요. 우리 프로젝트에. 그래서 그거 그대로 쓸 건데, MPG 데이터에 총 몇 개의 변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래요. 자, 뭐,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너무 많죠. 여기다가 dim 해가지고, MPG라고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를 해보면, 행이 234개고, 변수가 11개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뭐 뷰를 봐도 되고 여기 우리 환경 변수 창에서도 MPG는 변수가 11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확인해 볼 수 있죠. 그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확인을 했고요. 자동차 종류, 도시 연비, 고속도로 연비를 추출을 해가지고 추출하는 거는 이 변수를 추출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누구요? 셀렉트 문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셀렉트 문을 써서 변수는 추출을 하면 되고 그걸 새로운 데이터로 만들어내래요. 자, 새로운 데이터로 만들어내라. 원래 MPG가 있는데 MPG에서 자료를 추출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로 그러면 뭐 new MPG라고 제가 변수명을 하나 만들었어요. 변수명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MPG 안에서 파이프 연산자를 가지고 자 특정 변수만 가지고 오라 그랬기 때문에 select 함수를 쓰겠죠. 그죠? select 함수를 쓸 수 있는 건 우린 dplyR이라는 패키지를 로드해 왔기 때문에 select 함수 쓸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클래스라는 변수하고 도심 연비가 적힌 변수하고 고속도로 연비가 적힌 변수만 가지고 와서 추출을 해서 new mpg라는 데이터셋에 할당하세요 라고 컨트롤 엔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new mpg라고 하면서 데이터셋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레코드는 그대로예요. mpg 그대로인데 내가 필요한 변수만 3개만 이렇게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10개 데이터만 일부 추출해서 확인을 해보래요. 자, 우리 데이터 추출해서 볼 때 헤드라는 함수를 쓰고요. 그죠? 여기다가 new
mpg라는 데이터셋을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하면 6개만 보여요. 근데 미션에 10개의 데이터만 보이세요 했어요. 그래서 쉼표하고 10개 보겠다라고 이렇게 해주고 컨트롤 엔터를 해주면 10개 데이터만 보여주죠. 필요한 클래스 10개, 도시 연비, 고속도로 연비 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내가 보고 싶은 자료만 걸러서 보는 것도 데이터 전처리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요거는 또 Q 6번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새롭게 스크립트 하나 열었어요. 자, 저장도 Q7으로 저장을 했고요. 자, 문제 보죠. MPG 데이터를 또 이용하세요. 자, 이번에는 자동차 종류에 따라 가지고 도시 연비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고 싶대요. 자, 방금 전에는 그냥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해서 이 데이터만 가지고 볼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1번 문항에서 새로 수출한 데이터 저는 new mpg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죠? 자, 그 새로 추출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동차 종류가 SUV인 자동차와 컴팩트라고 되어 있는 자동차 중에서 어떤 자동차의 종류가 도시 연비가 더 높은지를 알아봐 달래요. 자, 일단 도시 연비 평균 2개 중에 뭐가 더 높은지를 알아봐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일단 나는 SUV하고 컴팩트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추출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것만 추출을 한 다음에 추출한 것들 중에서 어때요? 도시 연비 평균은 각각 얼마 나오는지를 보고 SUV 평균이 높은지 컴팩트형의 자동차가 높은지를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저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와 볼게요. 자, 그래서 로드를 했고요. 자, 일단은 new mpg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new mpg에서 가지고 올 거니까 new mpg 데이터에서 파이프 연산자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 필터로 클래스 이름이 뭐인 거요? SUV인 거를 찾아오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냥 제가 이렇게만 해볼게요. 그러면 62개를 가지고 오네요. 일단은 쭉 가지고 왔어요. 자, 근데 이 SUV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UMPG에서 가지고 왔어요. 이 가지고 온 거를 저는 SUV니까 S라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뽑아온 여기 지금 실행해 보니까 어때요? 46개, 62개의 데이터가 지금 추출이 됐는데 이 64개의 데이터를 S라는 변수에다 넣겠다는 거예요. 컨트롤 엔터 해볼게요. 그러면 S 여기 봤더니 62개네요. 62개의 레코드는 SUV니까 SUV 데이터 S에 들어갔어요. 컴팩트는 제가 C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어볼게요. 자, 똑같이 적어주는데 클래스가 이번에 SUV가 아니고 뭐예요? 컴팩트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C에다 넣어주세요 이랬어요. 자, 그랬더니 C는 47개가 있대요. 이렇게. S는 62개가 있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 불러왔잖아요. 불러온 데이터들 중에서 SUV 도심 연비 평균. 자, 알아보세요. 평균은 min이라는 함수가 써요. min이라는 함수가 쓰는데 나는 S라고 하는 SUV 데이터만 뽑아온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그 안에 있는 무슨 연비요? 도심 연비를 평균으로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실행했던 거 보면 SUV에 해당하는 데이터 뽑으니까 SUV 62개 나오면서 여기 도심 연비 데이터들 쭉 나오잖아요. 얘들 전체 평균을 구해보겠다라는 거예요. S라고 하는 프레임의 도심 연비의 평균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13.5래요. 자, 똑같이 S 말고 컴팩트형 자동차 종류의 도심 연비 평균을 내봤어요. 했더니 20.1이래요. 그러면 뭐가 더 높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컴팩트형 자동차 종류가 SUV 자동차 종류보다 어때요? 평균 도심 연비가 좋다 또는 우수하다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필터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셀렉트가 쓰이진 않았지만 해당하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클래스도 추출을 해오고 필터도 추출을 해와서 마음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 화요일에도 우리 온라인 수업 하는데 다음 주에는 이렇게 정렬이나 변수 추가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탐구활동 과제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 교실에서 제가 나눠드렸던 프린트물에 손코딩 적어서 단톡방에다가 여러분들 편한 시간에 잘 했습니다 라고 하고 올려주시는 게 오늘의 탐구활동 과제입니다. 제가 풀이 다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잘 살펴서 보고 과제 제출을 해주시고요. 또 건강하게 있다가 다음 주 온라인 수업 때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